대칭이동, 점의 대칭이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평행이동이야. 그냥 말 그대로 x축의 방향으로 그대로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그대로 평행이동한 건데, 대칭이동은 우리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그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거든.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요. 얘를 돌릴까? 이런 잘 떠올려봐봐.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세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하세요가 있었어. 기억나? 그럼 우리가 얘를 이제 대칭이동하라고 하면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라고 하면 이 점에서 이 선에 항상 수선을 그었어. 딱 반으로 접는 거니까 여기에 수직을 그어서 길이가 같은 지점에 여기에 이 점이 찍히는 거지. 우리 칼코마니처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찬가지 또 이렇게 수직인 선분을 긋고요.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은 곳에 이 점이 찍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또 이런 수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 수선을 그어서 얘랑 얘 길이가 같은 이쯤에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선대칭이었어. 선대칭.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대칭이라고 불렀고,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이 선에 대해서 수선을 그어서 길이가 같은 지점에 가는 게 선대칭이야. 이게 또 여기서 그대로 쓰여요. 그 다음 점대칭은 이 점에 대해서 이 모든 이 모양들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거는 결국 점들을 대칭을 하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수선 같은 건 아니지. 선이 없으니까 수직이 안 돼요. 그냥 얘랑 얘를 연장한 연장선을 긋는 거야. 길이가 같은 지점에 발생을 하겠지. 그럼 이 점이 1로 간 거야. 얘가 A 다시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또 연결한 선을 긋고요. 연장선을 계속 긋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게 얘 B가 B''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또 얘를 연결한 연장선을 긋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지점에 얘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선대칭, 얘를 선대칭해서 이런 삼각형이 된 거라고.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동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점이 1로 간 거고 이 점이 1로 가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얘가 일로 온 거고 얘가 일로 온 거고 얘가 일로 온 거고 이런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림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얘가 일로 온 거고 얘가 일로 간 거고 얘가 일로 간 거야. 근데 기본적인 거는 연장선을 껐을 때 길이가 같고, 연장선을 껐을 때 길이가 같고, 연장선을 껐을 때 길이가 같은 지점에 삼각형의 점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칭이동의 기본이야 일단. 자, 근데 이건 이제 조금 더 있다가 x축, y축이랑 상관없이 선과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건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좌표 평면에서 x축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데, 이거는 중1 때 했었어. 중1 때. 자, x, y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아까 그 개념이 그대로 가겠죠. x축을 기준으로 수선을 그어서 길이가 같은 지점에 대칭한 점이 오니까 당연히 x좌표는 똑같고요. x축을 기준으로 위로 간 거리랑 밑으로 간 거리가 다르니까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축으로 대칭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지.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마찬가지.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y축을 기준으로 수선을 그어서 길이가 같은 쪽에 가니까 y의 좌표는 똑같을 거고 x축의 부호만 바뀌는 거야. x좌표에. 그래서 x, y가 마이너스 x, y로 바뀐다는 얘기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 원점에 대해서 연장선을 끈 다음에 길이가 같은 지점에 가니까 부호가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거는 요렇게 y는 x라는 직선, 여기 45도를 유지하는 직선에 대해서 얘의 좌표가 x, y였는데 얘를 연장선을 그어서 수선을 끈 다음에 길이가 똑같은 지점에 가면 얘의 좌표는 이 두 개의 부호가 완전히 반대가 돼 있는 거야. y, x가 x, y가 y, x가 돼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을 칠 거다. 자, 외우자. 이거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다가 수선을 긋고 여기에 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y잖아. 그럼 내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적었기 때문에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겠죠. 얘가 그대로 합동으로 1로 옮겨지는 게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돼? y가 되고 이 길이가 x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y, x가 된다는 얘기야. 됐지? 아니면 또 이 삼각형을 그었을 때 쌤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공통 90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RHS 합동이겠지. RHS 아니네. SAS 합동이겠지. 얘가 합동이니까 여기 수선을 긋고 여기 수선을 긋은 건 당연히 얘랑 얘도 합동이겠죠. 그렇게 증명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5,-2를 대칭이동 해보자. 하마 x축에 대칭이동하면 그렇지. y축에 대칭이동하면 그렇지.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이거를 전체를 다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2, 잘했어. 자, 그 다음 4,6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p라고 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했을 때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지훈아,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p는 뭐지? 4, 그렇지.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q는 뭐지? 그렇죠. 자,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기울기는 얘 빼기에 8분의 1 빼기에 마이너스 10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이놈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이거는 전개해서 정리. 자, 그 다음 이제 도형의 대칭이동. 아까는 점을 대칭이동한 거고 우리 평행이동에서도 먼저 점 대칭을 했다가 도형을 대칭했죠. 점은 x, y를 y축의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 b만큼 평행이동하면 점의 평행이동은 플러스 a의 y 플러스 a로 평행이동이 됐었고 도형의 이동 fx, y라고 적혀있으면 이거는 도형이었어. 직선이든 원이든 2차 함수든 이런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a y 대신에 y-a를 적기로 약속을 했었어. 자, 평행이동도 이제 어차피 x축에 대해서 내가 대칭이동을 한다는 거는 이런 y는 2x라는 직선이 있었다 치자. 그럼 얘를 x축을 기준으로 그대로 잡는 거야. 데칼코마니처럼. 그럼 어디로 가겠니?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가 일로 가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는 거. 작성을 하는 방법은 이런 거 있겠죠. 여기가 지나는 점이 1,2가 있고요. 얘가 지나는 점이 0,0이 있었어. x축을 대칭했더니 그놈은 이 0,0은 그대로 0,0이 있을 거고 1,1을 대칭이동한 놈은 결국 1,-2에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작성을 해봤더니 원래 있는 함수식에다가 x가 아닌 y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된 방정식이 되더라 이거야. 원래 함수식을 f의 x, y라고 한다면 이렇게 됐다는 거는 x축을 대칭했더니 누구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적는다? 그렇게 생각해.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복잡한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적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x, y를 자, 점대칭은 점대칭 다 적을게. x, y를 x축 대칭하면 뭐가 됐었지? x, 마이너스 y가 됐었어. 그 다음 x, y를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x, y가 됐었고 x, y를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됐었고 x, y를 무슨 대칭? y는 x 대칭하면 y, x가 됐었어. 맞죠?
자 이제 도형의 이동 f의 x, y야 도형이야. 직선이든 원이든 2차 함수든 얘를 x축 대칭하면 뭐라고 적는다고? 일단 저렇게 적긴 했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적는다고 생각해. y 대신에 자 이렇게 적을게요. 가로에서 마이너스 y를 적는다고 생각해. 쌤 이것도 이렇게 적었는데 꼭 x 대신에 가로에서 뭐 적는다고? x-1을 적는다고 기억을 하고 y 대신에 가로에서 y-b를 적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더 많은 문제를 실수 없이 풀 수 있어. 그 다음 f의 x, y를 마찬가지 y축 대칭했더니 x 대신에 뭐를 적는다고? 마이너스 x를 적는다고. y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fx, y를 원점 대칭했더니 x 대신에 뭐 적고? 마이너스 x 적고 y 대신에 반드시 뭐 적어라? 마이너스 y를 적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fx, 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을 때는 x 대신에 뭐 적고? y 적고 y 대신에 뭐 적는다? x 적는다라고 기억은 하세요. x 대신에 가로해서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다 시험 치겠죠. 얘들 별표. 직선 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을 다음에 대해서 대칭이 그동안 정도씩 보여주자. 민규야 x축 대칭하면 뭐 대신 뭐 적는다고? 뭐 대신 뭐? y 대신? 마이너스 y. 그럼 여기에다가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간단한 식이라서 바로 마이너스 y를 써도 되는데 이제 좀 복잡한 식에서 그렇게 실수 안 한다고.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그다음 민규야 y축 대칭했대. 그렇지.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 원점 대칭했대. 그렇지. 그렇지. y는 x 대칭했대. 그렇지. 답은 이거고 뭐 얘는 등식이 안 변해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곱해도 되고 어차피 똑같은 등식이니까. 자, 그다음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일 때, 자 얘도 마찬가지.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x 대신에 y 대신에 x 쓰랬잖아. 그래서 여기에 y, 여기에 x를 쓰면 그냥 그대로 원방이 되는 거지. 이 원의 중심이 뭐가 돼? 1, 마이너스 2가 돼. 맞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차피 쌤이 원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나 중심을 이동하는 걸 뿐이야. 원래 있는 아이의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1이었거든? 자, 다리나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어차피 똑같잖아요.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요.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대입하면 성립이죠. x에 1 넣고 y에 마이너스 2 넣으면 a 플러스 b 다 a 플러스 b의 값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y는 3x 플러스 2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이 2,1을 지난데 성민아!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해보자. 도형의 이동은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자.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 자, 마이너스 너무 짜증나니까 등식이 안 보면 마이너스 곱할게. 그럼 y는 얘 풀 되고 얘 마이너스 되면서 정리하면 3x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있었어. 얘가 2,1을 지난데요. 더 대입 성립 1, 2 넣으면 6 플러스 3a 마이너스 2 넘어가면 3, 1 넘어가면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될 거야.
자, 그 다음. 자, 점에 의한 대칭 이동인데, 이거는, 아이고, 왜 여기 가냐? 혹시나 보고 풀지도 마세요. 이런 거 가지고 머리 터져요.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라는 점을 2,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아까 쌤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랬어?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연장선을 그었을 때 길이가 같은 지점에 도착한 이동을 구하는 거야. 알지? 그럼 얘의 좌표를 우리가 A,B라고 한다면 길이가 같다밖에 없잖아. 얘랑 얘 중점이 얘라는 얘기죠. 중점 공식 2분의 2개 더한 게 2여야 돼요. 얘가 4여야 되니까 A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점 공식 2분의 B 플러스 5가 얼마여야 돼요? 3여야 돼요. 그래서 6이어야 돼서 B는 1이다. 이렇게 이 B는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을 해서 중점 공식 쓰는 거예요. 자, 2,-3을 저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좌표를 구해야 한다. 자, 여기 위치도 안 주게 2,-3이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2,1이 있대. 그럼 대칭 이동하면 요렇게 돼서 길이가 같은 지점에 A, B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럼 결국 중점이라는 얘기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얘에다가 2를 나눈 게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4여야 돼서 A는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요. 2분의 B 마이너스 3이 1이어야 되니까 얘가 2여야 돼서 B는 얼마다? 5가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 이 아이를 원이야. 원을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서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기 이제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원은 결국 누구? 중심 이동을 하는 거야. x-5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25니까 1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거든. 그럼 원이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거는 자, 원이 여기 있었어. 이 점이 5,0이었단 말이야. 반지름이 일자리예요. 근데 걔를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사실 얘를 이렇게 해서 대칭, 얘를 이렇게 해서 대칭, 얘를 이렇게 해서 대칭해가지고 이런 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 그냥 중심이 대칭이 된 거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지. 자, 중심 대칭 이동합시다. 중심을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지점에 여기 원의 중심에 B가 왔다는 얘기야. 그럼 2분의 5 플러스 A가 3이어야 돼서 A는 1이었고요. 2분의 B 플러스 0이 4가 돼야 돼서 B는 8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1,8이었고 반지름이 변함이 없지. 반지름이 1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은 1이다라는 원방이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얘도 빨리 꼽혀. 목표는 외우면 안 돼요. 공식은 꼭 필요한 것만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문제를 얘기할게. 아까는 점 1,4를 점 2,3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거든. 이번에는 점 1,4를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런 직선이 있나봐.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x축, y축 뭐 이렇게 돼서 그걸 그냥 공식화한 건데 이런 애는 공식화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을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한다는 거는 수선을 일단 긋고요. 길이가 같은 지점에 이 P'가 반드시 올 거라는 얘기야. 그럼 이 P'는 A, B잖아. 오르는 게 두 개가 생겼어. 자, 그러면 일단 이용해야 되는 게 쌤이 아까는 우리가 같다밖에 없었고 수직이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수직을 써먹고 같은 걸 쓸 거니까 풀릴 거라는 얘기야. 자, 수직이라는 거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를 먼저 쓰라는 얘기겠지.
자, 기울기를 이용해서 A-1분의 B-4. 얘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어야 돼. 그럼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죠. 원래 기울기가 2니까 수직가 넣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2B 마이너스 8. 이쪽으로 넘기면 A 플러스 2B는 9다라는 하나의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하나 더 나와야 되겠지? 자, 수직을 썼는데 중점 안 썼잖아요. 중점. 얘랑 얘의 중점은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게 2분의 A 플러스 1,2분의 B 플러스 4겠지? 아까 이 점의 좌표를 딱 알았던 건데 이 점의 좌표를 알지는 못하지만 얘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한 거잖아. 얘를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자, 대입 성립 2분의 B 플러스 4는 여기에다가 2 곱했으니까 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 정리하면 A 마이너스 2고요. 2 곱하면 B 플러스 4는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A 마이너스 B1로 넘긴 거고 는 8이다라는 또 방정식이 하나 나왔어. 연립 방정식이죠. 여기에다가 2 곱할까 2A 플러스 4B는 18 두 개를 빼면요. 밑에서 위로 뺄게 5B는 10 B가 얼마? 2가 나온 거고 A는 얼마? 5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직선의 방은 얘가 뭐? 우리 1번 풀고 있었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5,2다라고 하면서 끝이 난 거야. 아까처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아까 쌤이 말했던 직선에 대한 선대칭은 수선을 꺼서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하고 수직과 중점을 반드시 이용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y는 2x-1을 거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이거는 뭘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들아. 근데 좀 쉽게 풀려면 그냥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나아. 무슨 말이냐면 y는 2x 플러스 1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x 똑바로 그릴까? 아니, 그냥 글쎄. 아니다. 똑바로 그리자. 너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에 x축, 여기 y축이 있는데 y는 x 플러스 3은 이런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위로 간 이렇게 된 거야. 얘가 y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1은 이런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밑으로 마이너스 1만큼만 되는 이런 직선이야.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직선을 여기 빨간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했거든. 그럼 대충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유추가 아니라 뭐 데칼코마니처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아, 땡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해보면 이 파란색이 지나는 점 우리가 두 개를 알고 이 빨간색이 나는 어차피 빨간색이 직선의 방정식 빨간색이 아니라 이 초록색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의 직방을 찾겠다는 얘기는 지나는 점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지 결국. 그럼 지나는 점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단순한 거는 얘를 찾는 게 제일 쉽겠죠? 맞지? 얘는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이잖아요. 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파란색이 만나는 점은 대칭을 시키면 반드시 여기서 같이 지난다고요. 그럼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하면요. x 그냥 대입하자. 연립 방정식에서 대입법을 써보면 y랑 얘랑 같으니까 얘 자리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x 플러스 3은 2x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얼마? 4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4, 여기다 넣으면 4,7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난 초록색이 지나는 점 하나만 더 알면 돼. 그럼 이 점의 좌표 하나를 찾읍시다. 아까 그 점 말고요. 그럼 얘 지나는 점 뭐를 지나? 1,4도 지나. 물론 1,4는 여기 아니고 저기 있겠지. 근데 큰 의미는 없어. 얘 지나는 점 중에 계산자가 0,4점이야. 제일 계산이 쉬운 거 얘 지나는 점 중에 0,3이 있죠? 맞지? 그럼 지금 0,3을 이 0,3을 이 빨간색인 직선 y는 2x-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궁금한 거야 우리는. 맞지 현준아? 뭐 끌까? 수선. 수선 끄고
할게요. 우리는 이 A, B 하나만 찾으면 끝났어요. 맞지? 자, 찾아보자, 현준아. 기울기. A분의 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이거 하나.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를 절로 줄게.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은 A다. 그래서 A 플러스 2B는 6이다. 하나 나왔어. 그 다음 또 중점. 2분의 A, 2분의 B 플러스 3은 직선 전치다. 그렇지. 그래서 대입성 및 2분의 B 플러스 3은 A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2 곱하면 2A 마이너스 2다.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는 일로 넘긴 거고 마이너스 5 플러스 5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여기다 2 곱해서 적읍시다. 2A 플러스 4B는 12다가 나온 거야. 또 밑에서 위로 뺄게요. 여기서 이거 빼면 5B. 여기서 이거 빼면 7. B는 5분의 7이 나온 거예요. 여기다 5분의 7 넣으면 A 플러스 5분의 14는 6이야. 그래서 A는 5분의 30이니까 16 이렇게 나올 거야. 제가 A는 5분의 16. 그래서 결국 5분의 16, 5분의 7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5분의 16, 5분의 32, 7, 25 맞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뭘 구했냐면 이 초록색 얘를 대칭이 동안 이놈의 좌표가 5분의 16, 5분의 7이다를 구했다고요.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거 끝났지. 이 초록색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또 기울기 구해야 되겠네. 얘 빼기에 5분의 20, 5분의 4분의 얘 빼기에 5분의 35, 5분의 2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 이렇게 약분인 거다. 이제 기울기 7인 걸 찾았어. 기울기가 7이면서 4,7을 지나니까 y는 7x 4 넣으면 28이라서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래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y는 7x 마이너스 21. 그리고 그래도 다른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너희는 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체의 방정식이야. 자체의 방정식. 바로 항의 미간이 찌푸려졌어. 또저기 치고 오시. 2x-1이 있는데 이 빨간색 이런 직선이 있는데 얘가 y는 x 플러스 3이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했더니 이 점의 좌표는 1로 가고요. 수직 같아요. 이 점은 또 1로 가서 수직 같아요. 이 수많은 점들이 이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또 수많은 점들이 생기잖아.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서 자체의 방정식이라고. 자, 그럼 선생님 뭐 하랬지? 이 위에 있는 점이 하나야, 엄청 많아? 엄청 많지? 그럼 얘 뭐라고 잡을 거야? 그렇지. 얘들이 이제 어떤 도형을 이루는데 나는 걔들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걔를 또 뭐라고 해요? x, y. 그래서 얘랑 얘를 이용해서 어떤 x, y의 방정식을 끌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야. 자, 그래서 좀 더 어려워졌어. 자, 뭐냐면 이 a, b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해서 이게 됐으니까 어쨌든 기울기가 얘랑 얘 반대인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기울기가 내가 아는 거는 x 마이너스 a분의 y 마이너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하나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랑 얘의 중점인 2분의 a 플러스 x, 2분의 b 플러스 y가 이 직선 위의 점이어야 돼서 2분의 b 플러스 y는 2분의 a 플러스 x 플러스 3인 거야. 맞지? 그래서 일단 이 곱하면 이렇게 해서 6이 된 거야. 플러스 6까지 나올 거야. 맞지? 자, 내가 아는 건 이게 다야. 그래서 얘랑 얘를 이용해서 나는 뭐에 대한 방정식을 끌어내야 된다고? x랑 y에 대한 방정식을 끌어내야 돼. 또 하나 있지? 얘가 누구 위의 점이야?
이 직선 위의 점을 내가 A, B로 놨잖아. 맞지? 그럼 얘가 얘 위의 점이다. 또 써야 되겠지? 그럼 B는 2A-1이라는 걸 하나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복잡한 놈들을 섞어서 XY에 대한 방정식을 끌어내면 돼요. 자,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얘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정리돼서 Y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나왔어. 이 세 개를 이용해야 돼요. X랑 Y에 대한 방정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결국 나는 마지막에 A, B가 얘 위의 점이라는 게 이거였거든. 얘를 이용해서 B 대신에 X라고 정리를 하고 A 대신에 Y를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식에서 A 플러스 B는 A 마이너스 B구나. A 마이너스 B는 얘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 됐어요. 맞지? 그 다음 이 식에서 A 플러스 B는 1로 넘길게. A 플러스 B는 얘 넘기면 X 플러스 Y가 됐어요. 나는 결국 A는 무슨 X다, B는 무슨 Y다 라는 식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얘를 또 뭐 할 거야? 연립을 할 거야. 두 개를 더할게요. 더하면 2A는 2Y 마이너스 6이 됐어. 그래서 A는 얼마다? Y 마이너스 3이라고 정리를 했는 거야. 그럼 이 식에다 집어넣을까? A에다가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B는 얘 넘겨버리면 X 플러스 3이다로 정리가 된 거야. B는 X 플러스 3. 아, 뭐 했냐면 얘랑 얘를 이용해서 연립해서 A, B를 X에 대한 식으로, X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준 거야. 마지막에 하나 안 써. 여기 있죠? 여기다가 얘 두 개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B 자리에 얘 써도 된다는 말이니까 X-3 쓰세요인 거고, A 자리에 얘 써도 되지 않주나? 2에 Y-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3, 답이 약간 다른데? 다른 거 같지 않나? 그래서 X-2Y는? 왜 달라? 얘는 마이너스 7이라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이건데? 뭐가 틀렸노? 답 봐봐. 얘가 틀렸나? 지금 답 있잖아. 아까는 Y는 EX 마이너스 1 중간에 내가 그 Y는 EX-1 중간에 넣었나? 네. 미쳤네. 그래갖고 그럼 처음부터 틀린 거였잖아. 계속 문제를 찾아보고 있어요. 아 진짜? 그거를 못 찾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걸 꼭 처음부터 얘기해줘. 알겠지? 너무 주사를 너무 많이 먹고 약간 이렇게 돼서 그래서 아까 이전의 좌표는 x 플러스 3이랑 두 개 연립해서 구한 거는 맞았지? 그래서 숫자들 이게 맞지? 책에. 그 아까는 내가 얘랑 얘를 뒤집어서 적었대. 괜찮나봐. 그렇게 풀어봐.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푸는 방식은 알겠지? 근데 이거를 더 추천하는 이유는 얘는 이제 누구나 풀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자체 방정식 책에 풀이는 뭘로 돼 있어? 막 A, B, X, Y가 많이 나오는 자치겠지. 자치다. 10이라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왜? 왜? B는 2A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두 개 더해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거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맞고 그 다음에 2분의 얘가 얘니까 2분의 B 플러스 Y A 플러스 B 플러스 3 플러스 6 맞고 그래서 얘 두 개 연립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 연립 A 플러스 B는 X 플러스 Y 맞아. 더하면 A는 2Y 마이너스 6 A는 Y 마이너스 3 여기 집어넣어서 Y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B는 Y 없어지고 X 플러스 3 그래서 X 플러스 3? 미쳤네. B가 X 플러스 3이었는데 여기다 왜 내가 갑자기 X 마이너스 3을 넣었다 적었지?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0. 맞지? 그 넘겨야지. 플러스 10. X 마이너스 2. 아, 같이 이렇게 되있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있다.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법칙풀이가 돼 있으니까 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지? 왜냐면 점으로 대칭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푸는 건데 점 대칭은 내가 어떤 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막 분수나 그거를 계산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 알겠지? 자, 그 다음 선분의 길이의 하늘 최소값 점 A가 0,2, 점 B가 2,3과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이게 원래 옛날에 중3과정이었어. 중3과정. 대칭이동이 중3과정 이렇게 직사의 방정식은 안 나왔는데 이게 중3과정이었어서 이게 기말고사에 시험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자 봐봐 A는 0,2야 여기에 A가 0,2가 있고 6,3 여기 B가 6,3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좀 했었던 것 같아. AP의 제곱, BP의 제곱의 제곱이다. 이런 걸 구하라고 하면 어떤 P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P는 모르겠어요. P를 X, Y로 잡으면 얘는 AP의 제곱이잖아. AP는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뭐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벗겨지잖아. 맞지? 그럼 얘가 뭐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BP의 제곱은 어떤 거리에다가 루트를 쓰는데 루트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됐어. 그럼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 다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요. 뭐 2의 x 마이너스 3이고 뭐 마이너스 x 2x의 제곱 마이너스 6이제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니까 6이라서 뭐 3이 완전 제곱이 어쩌고 이렇게 될 거고 y는 뭐 2에 뭐 y 마이너스 뭐 5에 이렇게 다 치자.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실수의 제곱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0이고 실수의 제곱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0이잖아.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게 그냥 최소값이 되는 거였어. 기억하지? 근데 지금 얘는 이제 이런 문제 제곱은 전부 다 이렇게 푸는 거야. 2차식으로 만들어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근데 지금 얘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야. 자, 중요해. X축 위로 움직인다 하면 X축의 B급. 제가 잘 들어. 얘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거야. 자, 아까 말했듯이 얘는 루트야. 루트 얼마야? 얘도 루트 얼마야? 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안 돼요. 루트 안이 똑같지 않고 루트 밖을 나오지 않으면 동료안이 아니니까 어차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할 수 없어. 그래서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맞지? 성민아 뭐 해야 돼? 얘를 뒤집을까? 얘를 뒤집을까? 아무거나. 뭐 할래? 네가 먹고 싶은 거. A 합시다. 자 봐봐. 나는 이 길이 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인데 X축 위로 움직이는 P 점이니까 내가 P가 여기 있다는 가정을 한 거지 P가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 위로 움직인다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하나만 뒤집습니다. 그래서 펼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 동그라미 얘를 뒤집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말은 얘를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삼각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맞지? 그럼 얘랑 얘는 누가 봐도 합동이지? 왜냐면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이 길이가 같고요. 90, 90이니까 합동이잖아. 그럼 이놈의 좌표는 어디로 왔어? 얘를 X축으로 그대로 뒤집었으니까 지훈아 뭐 콤마 뭐가 됐지? 그렇지. 그럼 이 삼각형 합동이니까 이게 동그라미였으면 얘도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얘가 동그라미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얘 더하기 얘를 하랬는데 얘 더하기를 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잖아. 이해돼요?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이런 상황이고 P는 X 위로 움직인 점이라서 P가 여기 있으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맞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얘를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아까 얘가 동그라미였고 얘가 세모였는데 P가 여기 있을 때는 뒤집었더니 얘가 동그라미가 돼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 더하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봐봐. 얘 더하기 이렇게 꺾여 있을 때가 짧겠어? 이게 짧겠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연결됐을 때가 짧겠어? 얘가 제일 짧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거랑 이거 더한 거라, 이거랑 이거 더한 거라, 이거랑 이거랑 더한 거는 안 꺾었을 때가 제일 짧을 거 아니야. 아, 그래서 P가 여기 있을 때가,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 가정을 했지만, 여기 있을 때가 결국 제일 짧은 게 됐었다라는 얘기고, 이해돼? 그럼 나는 이거 더하기 이거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직선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분의 거리. 그럼 결국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가 된 거라서 루트 36 얘 빼기 제곱 25 그래서 루트 61이 됐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얘가 제일 짧을 때 그 P의 좌표를 구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점을 구하라고 하면 뭐 해야 돼? 얘가 직선이 됐을 때 X축과의 교점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지. 그럼 M은 마이너스 얘는 줄기가 6분의 5라서 6분의 5에 Y절편이 마이너스 2는 이렇게 X 이렇게 되겠죠. 얘 X절편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X절편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끝? 끝? 이제 끝났나? 맞나? 박수 한번 쳐야지. 아직 반은 안 났다. 앞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복소시라. 자, 일단 개념을 먼저 풉시다. 지훈아.